영어 발성과 억양은 한국어와는 다르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뭔가 또박또박 그리고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고 온 신경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영어로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원어민이 자꾸 못 알아듣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현재 구사하고 계신 영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셨나요? 제 주위에 수많은 분들이 학교와 회사에서 최소한 20년 이상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게 실제로 통하지가 않아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저는 20년 이상 70개국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알려드리고 제대로 발성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한국어는 성대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발성하는 것이 기본인데 반해서 영어는 리듬이 들어간 억양이 있고 또 발성도 완전히 다른데요. 문제는 내용의 전체 흐름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해내는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선 중요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 내용조차도 리듬과 억양에 따라서 말 속의 중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캐치해내는 구조의 언어인데 이런 바탕의 이해와 접근이 다소 생소하시다 보니까요. 바깥 모습은 영어인데 의식 흐름은 한국식이 돼서 원어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원활한 비즈니스의 본질적 소통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한국식 발성에 더불어 리듬감 없이 또박또박 말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레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주변의 기대 때문에 더욱 긴장해서 발표나 미팅에서 몸이 경직되고 리듬감 있는 말하기는 아주 요원해진 상태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억양 없이 단조롭게 말씀하시게 되고 원어민들은 중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하고 곧 집중력을 잃어서 자리에 앉은 채 휴대폰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런 현상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발성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영어로 말씀하실 때 자꾸 한국어 방식의 또박또박 발성으로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한국어 방식으로 발성하시면 영어 특유의 소리 공명, 예시를 들어볼게요. You shall voice your opinion at your working place much more in detail, particularly when you talk to English native speakers. 또 이 발성의 바탕에서 내실 수 있는 소리에 리듬감과 억양을 넣으시면 예시를 들어보면 Now the communication with English native speakers are quite common at your working place. Please think about the message you want to get across to your business partner in a low-context cultural basis. 이런 리듬과 억양을 만들어내시기 힘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배우시고 연습하신 말을 영미권 원어민들이 알아듣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다소 억울한 상황이죠. 어쩌다 한 번씩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발표를 한번 제대로 각 잡고 하신다고 하면 힘찬 어투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시죠.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레이저가 나올 듯한 강렬한 눈빛으로 레이저는 아니더라도 청중들을 편안히 살펴보시면서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를 하시겠죠. 문제는 이런 어투와 말의 리듬이 영어에선 듣는 사람의 피로도를 높이고 이해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요. 효율적인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한국말은 음절 위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구사해야 하는 발음 구조와 모든 소리가 목 성대 자체에서 나오는 발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 상대방이 내용을 파악할 때도 그렇게 또박또박 전달된 내용의 전체 흐름에서 직접 언급된 내용과 고맥락 바탕의 문화로 그 행간의 숨은 뜻까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말의 맥락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언어 구조와 문화의 바탕에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음절 위주로 하나하나 정확히 발음되지도 않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다 하나하나 캐치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구조가 아니고요. 중요한 곳에서 리듬 타듯이 올렸다가 나머지는 노래에서 호흡하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대충 말하듯이 연음으로 흘려버리는데요.
단어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챙겨서 듣고 원어민이 이해하는 구조가 아니라 노래처럼 리듬을 타는 말에서 한 옥타브 수준으로 오르내리는 음의 억양에 따라서 높고 강한 그 리듬 같은 높은 억양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해냅니다. 내용 전체의 흐름 맥락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맥락 문화권에서 중요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특히 중요한 곳의 억양을 높이 살려서 말하는 그 언어 구조와 문화 바탕이 있음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맥락, 저맥락에 대한 내용은 지금 위에 나오고 있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발성도 영어는 목 성대 자체에서만 나오는 한국어와는 다르고요. 후두를 내리고 성대가 열린 상태에서 공기 흐름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고 배에서 밀어주는 공기로 성대에서 만들어진 소리를 입 안쪽에 열린 공간에서 공명을 일으키고 필요하다면 머릿속의 빈 공간, 비강 사이너스에서 한 번 더 살짝 울려서 발음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나 회사에서 원어민들이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 뭔가 소리가 울리고 있다고 느낀 경험이 있으셨다면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호기심이 갈 만한 목소리 자체가 바뀌는 발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영어는 후두 내리고 성대를 연 다음에 공기를 밀어 올려서 울려서 내는 발성의 기본인 언어인데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It will be a challenge to bring you around to this point of view for changing the way of making sound as you are used to talk Korean language in its own specific way.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비해서 한국어나 일본어는 후두가 올라간 상태에서 성대를 조인 상태에서 특별한 발성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면 배에서 공기를 밀어 올리지 않고 소리 자체가 음절 단위로 또박또박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오시고 평생을 사용해오신 한국어의 특성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여러분의 몸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상태에 있는 거죠. 원어민, 준 원어민이 아니라면 혹은 성악이나 음악을 배우셔서 한국 문화권 내에서도 후천적으로 공기 흐름을 제어할 수 있고 굳이 비강 공명까지 쓰지 않더라도 입안 쪽의 공간을 공명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소리를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상태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온몸에 힘을 빼야 하거든요. 힘을 빼셔야 필요한 곳에 힘을 실을 수 있습니다. 힘을 계속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자유롭게 실었다가 빼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어깨를 올렸다가 툭 떨어뜨리시고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돌려서 목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힘을 빼주세요. 후두를 내리려면 입 안쪽의 공간을 같이 열어야 하는데요. 쉽게 하품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실례합니다. 하품해 볼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단순히 입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하품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보세요. 목구멍이 완전 열린 것이 느껴지시나요? 바로 이 상태가 후두가 내려가고 입 안쪽이 완전히 열린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목에 최대한 힘을 빼시고 성대를 조여서 소리를 내지 마시고 성대는 살짝 소리만 내시고 뱃속에 공기를 밀어서 여러분 몸속의 공간을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공기를 밀어 올리면 입안 쪽의 공간에서 공명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빈 공간 비강이 울리면서 공명이 되는데 이것이 커지면 두성이 되고 성악 발성이 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성악 발성으로 가시기 그 직전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입 벌리실 때 입술 앞쪽만 크게 벌리는 게 아니고요. 하품할 때처럼 입 안쪽 공간을 최대한 오픈하시면서 후두가 내려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후두가 내려간 상태에서
성대 그러니까 목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 폐에 가득 찬 공기를 배심으로 복부 근육으로 공기를 조금씩 민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쪽 공기에 울림을 준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소리가 울리죠? 그게 공명이고요. 또 그게 바로 영어라는 언어의 기본 발성입니다. 자, 바로 이 상태에서 배로 밀어주는 힘에서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시고 후두 위치에 따라서 공명감과 리듬감을 조절해서 타시면서 자유자재로 힘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하셔야 하는데요. 공명이 처음에는 무척 어려우시지만 공명을 한번 하실 수 있게 되면 성대를 쥐어짜서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볼륨을 압도할 만큼의 크면서도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소리의 기본이 되기도 하죠. 한국에선 연기나 실용음악이나 음악대학교에서나 가셔야 배울 수 있는 이 공명이 영어에선 일상에서 항상 쓰이고 있는데요. 잠깐 공명을 조금 더 일으켜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훈련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하품하듯이에서 후두 내리시고 입안 공간을 최대한 개방하셨죠? 그 상태에서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 입만 오므리시고 공기를 최대한 천천히 날숨을 30초에서 최대 60초 이상 내뱉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손바닥 앞으로 밀어내보세요. 자, 단 여기서 공기의 흐름이 일정하게 계속 나오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성대 안쪽의 근육을 강화하고 공기의 통로가 되는 길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소리의 크기와 공명의 여부는 후두 내리시고 입안 쪽 공간이 열려 있다고 하면 밑에서 배심으로 폐 속에 공기를 밀어 올렸을 때 그 공기 흐름을 여러분 의지대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발성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면요. 그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리듬을 타는 억양입니다. 억양을 타실 수 없으면 영미권 원어민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법과 정확한 어휘 그리고 잘 짜여진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말을 알아들을 수는 있어도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캐치하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스피치를 하셨거나 혹은 미팅 시간 때도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또박또박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워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맥 빠지는 상황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말 전체의 흐름과 맥락에서 중요한 내용을 캐치해내는 그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중요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 내용을 리듬과 억양에 태워서 말 속에 중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올려서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캐치하면서 이해를 하는 구조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리듬감 있는 억양에 태워서 전달함으로써 중요한 맥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다시요. 중요합니다. 한국말처럼 말 전체의 서사를 듣고 흐름으로 내용을 캐치하는 긴 호흡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걸 영어는요. 중요한 걸 직관적으로 바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중요한 부분은 억양을 올리면서 리듬을 타듯이 내용을 전달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언어인 거죠. 그런데 이런 영어에다 한국의 긴 호흡식의 메시지 전달 구조로 긴 서사로 평이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캐치하기가 힘들어서 비즈니스에서 중심 메시지 전달이 매우 어렵게 되고 원어민 입장에서는 계속 귀를 쫑긋이 세우고 듣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준비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입시 위주의 영어에서는 이런 문화적 맥락과 억양에 대한 훈련과 평가가 없다 보니까요. 이것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전혀 없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양의 리듬감을 익히시려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발성이랑도 큰 관련이 있지만
전체 스피치의 리듬감과 억양을 내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부분인데요. 한국에선 보통 무언가를 하기 전에 잘하고 와. 응원합니다. 잘하세요. 김 과장,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잘해야 돼. 알지? 보고 있어. 이런 격려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잘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선 항상 시험 치고 점수 잘 받아서 내신 잘 받아야 되고 뭔가 평가를 잘 받아야 했던 교육 환경에 계셨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뭔가를 항상 잘하시려고 하는 상태 자체가 기본 상태로 그 부담감에 온몸에 힘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어깨가 올라가고 이어지는 목과 성대 쪽에 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 발성과 억양을 내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하려는 한국어 특성으로 목에 살짝 힘이 들어가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위에서 잘해, 알았지, 지켜볼 거야, 김 과장, 박 차장 잘해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거의 경직된 나무 토막이 된 상태로 대규모 미팅이나 스피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리듬감을 살린 그 억양을 타기는커녕 발성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인터네이션 억양 없이 계속 강 때려대니까 영어 원어민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고 모든 내용을 자신도 모르게 강으로 듣다 보니까 지쳐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길면요. 포기해버립니다. 안 듣고 휴대폰 보고 있는 거죠.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본을 잃어버리고 리듬을 타기 이전에 영어를 위한 발성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어 발표 자체를 잘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 자체는 평소 훈련된 상태로 즐겨버리셔야 하고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서사를 만드시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힘줘야 할 포인트가 영어가 아니라 발표 내용의 서사 흐름 그 자체라는 걸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발성과 리듬감 있는 억양을 타실 수 있게 되면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20년 이상을 한국에서 입시 위주로 교육받으시고 단련하셨던 그렇게 쏟아부으셨던 영어가 이제 실제 영미권 언어로서 발성과 리듬을 타실 수 있을 때 비로소 뭔가 부족했다고 느껴졌던 영어를 원어민과 통하는 언어로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하루하루 몸으로 터득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영어에서의 억양을 어떻게 리듬 타듯이 훈련할 수 있을지 배워볼까요? 훈련법이 많지만요. 직장인, 주부, 학생분들,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실 때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해볼게요. 영미권 드라마, 영화나 짧게는 애청하시는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이 있죠. 잠시 하시던 영어 홍보를 유지는 하시되 한 번씩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 보실 때 영어 자막 틀어두시고요. 음의 높낮이에만 신경 써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를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시면서 음의 높낮이만 따라해 보십시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하셔도 좋고요. 다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장면이나 대사가 나왔을 때 뜻만 확인하시거나 어떤 어휘, 어떤 문법, 어떤 발음인지만 체크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턴 그들이 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 따라 하시는데 굳이 그 영어 자막 다 읽지 않으셔도요. 음의 높낮이를 노래하듯이 따라 하실 때 영어 자막 따라갈 때 나나나 나나나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 자체를 공명을 울려서 내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입니다. 훈련을 처음 하시면 왠지 머쓱해서 피식 웃음이 나시겠지만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해도 벌써 여러분 영어의 리듬과 발성이 조금씩 살아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리듬을 타실 수 있어야만 비로소 원어민의 리듬을 캐치하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말에서 중요성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왜 중요한 곳 외에는 작은 소리 연음으로 흘려보내버리는지 몸으로 체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배운 발성에다가 리듬을 타는 억양을 한번 덮어 씌워 볼까요? 한국어 억양에서
공명을 넣은 상태의 스피치요. You can speak your English like the way native speakers do. 자, 다음 그 공명에다 영어식 억양을 넣은 스피치요. You can speak your English like the way its native speakers do. 다시 한번 복습요. 발성 연습, 입 여시고요. 입술 여는 것이 아니고 하품하듯이 입 안쪽을 완전히 여시고 후도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 상태에서 성대 힘 빼시고요. 힘 빼세요. 폐의 공기를 복근으로 밀어주시면 다 나나나나나나나 이런 공명이 완성되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요. 뜻과 어휘 표현만 보지 마시고 이제 자막 반복해서 따라가면서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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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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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따라가 보십시오. 모두 힘내시고요. 이상 브레인 재즈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께 더욱더 생동감 있게 비즈니스 현장에서 필요한 영어 강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을 넘어 탁월함으로 함께 가시죠. 다음 시간 뵐게요. Cheers!